2018년 2월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던 스포츠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 92개국 2,920명의 선수가 출전해 102개의 금메달을 향해 달렸던 17일간의 행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화제를 남겼고, 안정적인 운영과 흑자 재정은 성공이라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이런 성공 뒤에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중앙정부의 활약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강원도는 자체적으로 모집한 2,245명의 자원봉사자들을 경기장과 관광지 등에 배치해 안내와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고, 강릉시와 평창군은 올림픽과 연계한 볼거리와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강원도와 함께 교통과 숙박 등 손님 맞이에 필요한 준비를 해나간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도 힘을 보탰다.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290여 개 공공기관이 소속 공무원과 직원 7,600명을 평창으로 파견한 것이다. 이들은 통관 지원과 기상 시스템, 전파 관리, 예산, 회계 등의 전문 업무와 조직이 직원을 대신한 주요 업무에 투입돼 올림픽을 지원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강원도라는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또 평창군 기초단체, 강릉시도 기초인데 광역과 기초와의 어떤 협력, 또 광역 기초, 또 중앙정부와의 협력, 이런 거를 유기적으로 잘 보여준 그런 계기가 됐다. 지역 내 크고 작은 업무는 물론 국가적 행사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해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공화제 민주주의 국가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리와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불리는 지방자치. 뿌리가 양분을 잘 흡수해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라는 작은 뿌리들이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민주주의 국가라는 풀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인 것이다. 지방자치란 시작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지방자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소고기에 마블링이 잘 돼 있으면은 지방이 골고루 퍼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중앙 집권에 있는 힘이 골고루 잘 퍼져야 정치가 잘 된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다. 지방자치에서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분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주의를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 민주정치를 배울 수 있는 최상의 학교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방자치는 그냥 개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같은 행정학과여도 입은 옷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국가여도 우리 입은 옷이 다른 것처럼 지방도 다 특색에 맞게 개성 있게 하는 게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 지역이 더 잘 알고 더 정확하게 아니까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가 운영을 해야 더 수월한 정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방자치란 와이파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빠르게 널리 퍼져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가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듯이 지방자치도 좀 이렇게 빵빵 터져버렸으면.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수월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와이파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지방자치 제도란 지역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제도다.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영토와 국민, 주권의 3요소가 필요한 것처럼 지방자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구역과 주민, 자치권의 3요소가 필요하다. 이 중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자치권인데, 자치권이란 일정한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각종 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주민에 대해 제도상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된 때는 1949년 7월 4일이다. 이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이를 집행하는 기관인 자치단체를 두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치안을 확보하고 민심을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이유로 시행을 보류했다가 한국 전쟁 중이었던 1952년 4월 25일 제1대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를 치렀다. 예, 사실은 이제 이 당시가 되면 이제 이승만 정권은 이제 2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선제로서는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직선제 개헌을 실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그런데 국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관계로 주로 국회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외부 세력이 필요했고 그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1956년 8월 8일은 제2대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와 제1대 시읍면장 선거, 같은 해 8월 13일에는 제2대 도의회 의원 선거와 제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1958년에는 지방자치법을 재개정하여 시읍면장을 임명제로 환원시키기도 했다. 그것도 좀 더 정치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국가가 발전할수록 소위 말하는 통치구조의 어떤 분화, 그다음에 분업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상당 부분은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지방자치든 특정의 어떤 정치제도가 시행이 되고 그렇지 않고라는 것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1960년 11월 지방자치법은 또 한 번의 개정을 거치고 12월 시도 읍면에 대한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지만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로 중단됐다.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 제4호로 전국 지방의회를 강제로 해산했다. 이어 1961년 6월 국가재건 최고회의령 제42호와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제20조에 따라 시, 도지사, 시장, 군수를 중앙정부에서 임명해 국가공무원으로 정했다. 그것은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이제 군사정부가 주로 이제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 국가재건 최고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지방자치 실시를 내세웠고 제6공화국 출범 후인 1989년에 지방자치법을 마련, 91년 기초의회 선거와 광역의회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그러나 1989년에 마련된 지방자치법은 다시 일부를 개정해야 했다. 자치단체장 선거는 1995년으로 미루는 의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1989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다수 세력이 됐던 야 3당이 기존의 어떤 중앙 집권적인 지방자치법 가지고는 지방의회 선거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 선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의 제기를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야 3당이 합심을 해서 새로운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합니다. 근데 이 개정을 이제 대통령에게 송부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이를 거절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이 이후 이제 여야 사당이 합심을 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으로써 이제 91년도 지방자치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6공화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만 있고 자치단체는 구성되지 못한 불구적 형태로 출발한 것이다. 91년도 의회 기준으로 본다면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었고
단체장까지 포함을 하면은 95년도에 완벽하게 부활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을 뽑는 주민 직선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의해 비로소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바로 시행이 되지 못했고 일정한 기간 이후에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어떤 기저로서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공유했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또 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측면, 뭐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어떤 정치 혹은 통치 시스템으로서 길을 걸어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착한 우리 지방자치는 핵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란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역 주민들의 결정과 의사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를 말한다. 각 지역의 시, 군, 구, 도청 등이 이에 속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 및 1개 특별자치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제외한 시청, 구청, 군청 등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에 226개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상위단체로 더 넓은 구역과 많은 주민을 관할한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행정을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자치단체의 범위를 넘어 주변 지역과 관련된 행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자치구와 중앙행정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일을 더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중재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하다. 평창올림픽에서도 평창시와 강릉시가 할 수 없는 다양한 업무를 강원도가 맡음으로써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기초자치단체가 국가사업 등 단독으로 수행하기 힘든 업무를 맡았을 때 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 것 역시 광역자치단체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다. 제주도의 경우가 그렇다.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로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기업을 경영하기가 편한 국제자유도시 체제로서 자치경찰, 자치교육, 주민소환이라는 큰 틀에 따라 웬만한 행정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 조직권도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재정에 대한 자율권 같은 것들이 우리 지방분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지 지금 자치 입법권만 못 가져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제주도가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권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 업무만 해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찰은 경찰청 소속의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지만 제주도에서만큼은 조금 다르다. 자치경찰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데, 자치총경이 단장인 제주자치경찰은 불심 검문, 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군에서 역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와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외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국제학교에 선입이 가능하다. 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매우 파격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2006년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4,500여 건을 우리가 이양을 해주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이제 특별자치도를 하는 건데 그 결과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한 10년의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특별자치단체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최고 집행기관이기도 한데 그만큼 주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와 위탁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소속 직원을 임명하거나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방의회에 조례안, 예산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권한, 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구역 내 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고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지방의회의 소집이 힘들 경우 예산을 먼저 결정해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요성은 아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동일한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제1의 행위자를 꼽으라면 결국은 단체장, 소위 시도, 지사와 시군구, 구청장입니다. 결국 이제 이분들이 그 해당 지역의 모든 정책을 발의도 할 수 있고 또 결정된 정책을 집행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사무와 행정에 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적합한 인재를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과정으로 선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간접선거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접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1995년 이후 4년에 한 번 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저에겐 취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 많은 일자리를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주민들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예로 이제 오빠가 일자리 얘기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집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면은 이제 다른 문제들도 연계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저출산 이런 것까지. 내 여자친구 좀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나 민원을 빠르게 처리해야 할 것 같고 너가 지방자치단체에 원하는 거. 지방자치단체한테 원하는 건 솔직히 어느 특정 지역에 사는 일단 저희 다 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민으로서 복지 정책이 일단 가장 저희가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일단은 주민을 위해서 일단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일단 뭐 복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좀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그냥 그 주민들의 파트너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형 얘기했듯이 취업하면 취업 파트너, 곧 형들은 이제 결혼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결혼 도우미들 이렇게 좀 각 지역 주민들에게 파트너가 되어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보면 크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유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 기관 위임 사무가 그것인데, 고유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사무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농림상공업, 교육, 문화, 체육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단체 위임 사무란 국가 또는 다른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로 재해 구호, 생활보호, 보건소 등이 대표적이며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다. 마지막으로 기관 위임 사무는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위임된 사무를 의미한다. 근로기준 설정, 의학사 면허, 가족관계 등록 사무, 외국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 등이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는 결국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다. 중앙정부가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소위 말하는 아주 보다 핵심적인 어떤 일들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과 밀접한 일들, 예를 들면 쓰레기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허가를 발급해 준다든지 도로를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국가의 법령을 단위 사무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면요, 약 한 4만 7천여 개 정도가 있어요. 이 4만 7천여 개 중에 한 32%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는 시민들의 편리와 안전을 위한 일들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들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 A씨, 그녀의 일상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자. 여느 때처럼 가족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는 그녀.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다 보니 세척에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주부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세탁을 하고 일상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쓰레기를 버리는 건 역시 하루 중 중요한 일과, 그런데 그녀의 일과 중 대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상하수도의 관리, 폐기물 처리 등의 업무. 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해당한다. 아이의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는 일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깊다. 각 보건소의 관리와 예방접종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은 단체 위임 사무다. 공원과 공용 운동장 등의 체육시설 관리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처럼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관리, 운영하며 우리 일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초석인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더욱 건강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